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TVN 한국교통방송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는 서민경제안정 프로젝트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8주 동안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감동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실 의외도 아닙니다. 돌아보면은 10명 중 6, 7명이 힘들어합니다. 과중한 채무, 또 신용 문제,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용기를 저희가 북돋아 주고자 저희가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사연 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자 오늘 대한민국 대표하는 최고의 목소리 성우 송도영 선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 날 뵙고 한 주일 됐네요. 네.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동생이 수도권 근처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모두 다 날아가서 아주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태풍까지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천재지변도 이게 보험이 되는지 하여튼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감동 수기 내용을 같이 도와주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와주신 직원이신데 정명경 수석조사역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해마다 수계 공모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리해서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신용 문제가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저희 태풍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다행히 단지 내 일부 나무가 쓰러지긴 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요, 선생님? 첫 번째 사연은요. 사업 실패로 발생한 많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지원받아 면책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연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 얘기해봐야 동명이인이 많아서 모를 수 있겠지만 또 본인이 들을 때는 그건 모든 사람한테 내 얘기가 알려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명은 혹시나 이제 또 동명 가명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평범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자영업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였지만 아이들 크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손님은 떨어지고 장사는 저희 부부의 마음과 같지 않더군요. 결국 생활비가 쪼들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디 돈 빌릴 때 그거 없어 좀? 당신도 알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친척이 있기를 해. 도대체 누가 있어 주변에. 당장 급하니까 신용카드로 생활비 좀 씁시다. 다음 달이면 장사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 가게도 대출로 얻었는데 신용카드 빚까지 지란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우리 괜찮을까? 빚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당장 급한데 애들도 그렇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밀린 집세를 내고 생필품을 사는 등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까지 닫아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 대출과 카드값을 갚겠다는 계획이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막노동,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카드빚을 돌려막는 과정에 빚도 카드빚도 점점 늘어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갑자기 채권 추심원이란 분들이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방에 숨긴 뒤 조용히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방에서 숨을 죽인 채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채권 추심원입니다. 돈을 빨리 갚으셔야지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계속 이러시면은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등교한 후 저는 나쁜 마음까지 먹었다가 갑자기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보고는 깨달았습니다. 제 한심한 모습을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청을 방문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의 개인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해 주시는 절차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드디어 2018년 2월 파산 면책을 받게 됐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원 역할은 조금 일부러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시는 채권 추심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드라마타이즈입니다. 네, 채권 추심원 분들 미안해요. 네. 자, 그리고, 송 선생님? 네. 지금 마음이 아픈데 너무 이게 지금.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채권 추심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주변에 아무도 친척도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꾸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있어도 돈 꾸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그 관계가 망가질까 봐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 느닷없이 돈 꾼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그 정명경 수사조사역 정명경 씨 나오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개인인생 파산 신청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을 경우에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그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채무 문제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 싶으면은 뭐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뭐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전화번호라든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전국에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전화는 저희 콜센터 1600에 5,500번으로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면 위치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00에 5,500번입니다. 1600에 5,500번. 그거 써놔봐요. 1600에 5,500번. 1600에 5,500번. 그리고 찾아가는 거는요?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그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에 건물에 있어요? 어디 그런 따로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도청에 있는지 시청에 있는지 구청에 있는지. 시청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고용지원센터 내부에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찾아가기가 쉽지요. 예. 고맙습니다.
개인 사업자 영세 상인분들 힘드신 분들 지금 문자 주시는데 1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천만 다행이신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허준성 선생님께서는 송도영 님께서 실제 같은 연기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서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주십니까? 아유, 저도 서민이고 국민이잖아요. 이런 일 아마 인생 살면서 한두 번씩 겪지 않은 분들 계실까요? 그래요. 잠시 뒤에 우리의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의 했던 역할 중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정명경 씨도 잠시 뒤에 또 계속 얘기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저의 실제 상황이라고 보내주신 눈물이 난다고 어제는 꺼이꺼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1600에 5500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1600에 5500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1600에 5500번 전화해서 장난 전화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해갖고서 사연을 아주 심각한 사연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용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용 회복의 의지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람 때지만 이 도덕질 모랄이 사실 이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의지가 곧 회복입니다. 그리고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진행하는 너는 넌 잘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니야. 사람 다 속에 까보면 다 썩었어요.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10명 중에 2명 괜찮아. 정확히 얘기하면 10명 중에 1명 괜찮고 9명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아직도 돈이 안 나왔어? 참. 어렵구나. 돈이 안 나왔다고 지금 계속 지금 연락이 오는. 자, 그래요. 오늘 송대원 선생님, 예전에 어떤 국모 역할도 하셨나요? 혹시 어르신 역할 중에서도? 혹시 유교사 한 적 있어요. 격동 50년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국모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받는 마음. 에바 페론의 느낌도 납니다. 지금 저한테는. 에바 페론이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 이제 주인공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는데, 전화 연결을 먼저 한번 사연을 하고. 사연을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씨의 사연인데요. 네.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만들게 된 신용카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네모난 물건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였다는 걸 알게 된 건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라고는 옷값 4만 원이 전부였던 첫 신용카드. 시골에서 나고 자라 대학 때 처음 타지 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야말로 순진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25살의 남자친구. 사업을 한다던 그 남자친구는 제가 카드를 만들자 자신은 신용불량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빌려달라고 제게 요구했습니다.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대금을 바로바로 갚아주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게 계속 새로운 카드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자기야, 사업하는 남자는 통이 커야 되는 거야. 알지? 자기야, 그래도 벌써 카드가 몇 장이나 되는데 또... 여러 장이 있어야 급할 때 돌려막기가 편한 거지. 남들도 다 그래.
남자친구의 얘기는 결국 악마의 속삭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빚이 쌓여가고 남자친구는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심지어 제 손을 잡고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 대금 연체와 빚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외로웠던 나에게 말끝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친구도 저를 떠났고, 끊임없는 독촉전화, 이어지는 욕설, 험상궂은 남자들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오싹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국 상당 금액의 빚을 정리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빚으로 인해 2년 동안 저는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어엿한 물리치료사도 되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로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저는 첫 번째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취업도 되고 빚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결혼 생활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빚이 하나, 둘, 우리 가정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달림을 못 견뎌 결국 또 빚을 빚으로 갚고야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쟁이들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했고요. 그 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머물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가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빚을 모아 부담 없이 나누어 갚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취업을 하게 돼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드디어 빚을 완제하게 된 그날,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축도 하고 사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절망에 빠진 저를 2번이나 구해준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에겐 정말 구세주입니다. 하지만 3번은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이거 참, 이거 뭐 읽으시면서, 이거 뭐, 본인 일 같으셔서 이게 눈물을 막 흐리시네. 이거 어떡하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림이 막 이렇게 상상이 돼가지고 이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이분이 힘드셨을까. 예. 그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네요. 그런데 이분은 2번을 신청을 하셨어요. 2번도 가능한가요? 네, 2번도 할 수 있고요. 채무조정 지연으로 완지한 이후에 부득이 실직이나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횟수의 제한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횟수 제한이 없더라도 자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두 번도 많습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다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네. 자, 우리 정명경 씨하고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으로서 이런 사연들이 수천, 수만 건이 올 텐데, 수십만 건도 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빚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즉시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고요. 사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에 불과했던 채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참 많이
자, 일단 뭐 자세하게 뭐 여기서 이래서 저러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요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연이 정말 다양합니다. 방송 진행자가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 각자의 그 처지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이 많겠습니까? 하여튼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스스로 그 틀에 맞게끔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신용 불량이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뭐 어려움 중에서 뭐 보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사연에 나오시는 분처럼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돼서 실제 제대로 된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면 생활하는데 막대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렇게 틀로 움직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자, 두 번째 사연 주인공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정숙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용기 내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하기 힘든 건데,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지요. 예. 네, 너무 신기해요. 여기 사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었어요. 남자 문제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좀 불편하지 네.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네. 그래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을 찾으셨고요. 네네, 빚 다 갚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죠. 아니 그저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인간관계는 뭐 그런 거. 네, 괜찮아요. 괜찮아 뭐 괴롭히는 남자 없고요.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참 보면은 순박하시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남들은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잘 이렇게 해주려고 웬만큼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셨던 분인데 네. 지금 현재 그 김정숙 씨가 그러면 뭐 이게 저축도 뭐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된 거죠 마이너스에서? 그죠? 네네네. 저축 액수는 안 여쭤보겠는데 빚의 액수를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엄청납니다. 원래 이자까지 해서 더 됐는데 이제 이자를 감면해 주니까 네, 네. 그 정도만 이제 8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걸로 했었거든요. 네네. 네네. 빚을 이렇게 다 갚고 이제 지금 달라진 점은 어때요? 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건강은 원래 건강했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네, 저축을 좀 더 하니까 이제 아이 둘을 제가 혼자 키워야 되니까 이제 저축을 더 한다는 그거만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으니까. 네, 행복하죠. 돈도 이제 더 차곡차곡 모이면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아이들도 이제 방 하나씩, 딸하고 아들이라 지금 이제 방이 모자른데 넓은 데로 가면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은 제 꿈이에요. 네. 네. 송 선생님도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요. 지금 물리치료사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네. 네, 신경이 좋아지니까 또. 물리치료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던데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뭐 수기로 해주시는 분들이고. 네. 보통 여자들은 기계로 주로 하기 때문에. 네. 크게 힘들진 않아요. 네.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7살이요.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네. 많이, 필요할 그런 때네요. 네네네. 어디서 하세요, 사업을? 직장을? 경기도 동두천시예요. 그래, 한번 가야겠네요. 저 목이 안 돌아가니까 제가 한번 가서 목 좀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연세 굿모닝 의원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명경 씨가 여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요. 네네. 추후에 이렇게 다 갚으신 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좀 대화를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빚을 다 가리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시면 좋을까요? 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법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실례지만 신용등급은 최근에 조회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없으시고요. 혹시 네.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 필요해서 대출 받으시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없어요. 없으세요? 네, 신용위원회에서 빌리고 나서는 안 빌렸어요. 네네. 네. 완제하신 지는 아직 3년이 넘진 않으신 거죠? 완제한 거는 지난달. 네. 네, 최근에 네, 완제하셨네요. 네. 저희가 완제하시고 3년 이내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리로 대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철님께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주거래 은행을 정하셔서 꾸준한 네.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잘 내셨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그래도 많이 오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체크카드 만드셔서 꾸준히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네. 뭐 핸드폰 요금이랄지 공과금도 며칠이라도 연체가 되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네. 관리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요금을 갖다 자꾸 이렇게 연체를 하시는데 그것도 다 기록에 남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끝까지 요금 얼마 안 되는데 안 갚으면 어쩌나 뭐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크게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엔. 네, 그런 거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저리로 끌 수 있다는 그 점을 그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건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고정적인 수입은 있으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완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긴급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말씀은 완제를 네. 한 사람한테 되는 거냐는 완제 이행 중에도 하실 수가 있고 완제를 하셔도 3년 이내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소액이죠? 그쵸, 많지는 않고요. 뭐 대충 네. 뭐 얼마나 그래도 뭐 100, 200, 300. 500만 원 그러니까 정도는. 봐. 예, 그거는 이제 뭐 물어보나 네. 마나인데 네. 소액이에요. 예, 왜냐하면 절대로 1000, 2000, 3000, 5000, 1억으로 안 가고 1, 2, 3, 4, 500 사이에서. 근데 그게 어딥니까? 예, 그렇게 좀 네. 예, 말씀을 드렸고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김정숙 씨. 네네. 네. 하여튼 이제부터 플러스 인생으로 쭉 가자고요. 플러스 네네. 인생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거를 돈을 꿀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네. 예, 물론 그건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물론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급히 이제 뭐 수출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신용장 개설할 때 또 어떻게 보면은 빚을 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네네. 이제 우리 개인들은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빚을. 다 사람한테 진 빚, 기관에 진 빚 다 우리가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모두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숙 씨 저희가 사소한 선물을 좀 보낼 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와. 네. 지금 불러요? 아니요. 나중에 문자로 주시고요. 네. 예, 송도영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명경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